네, 국민들은 불안한데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려줘야 할 국민안전처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어제 홈페이지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또 먹통이 됐다고요? 2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는데요. 사실 지난 12일에도 사실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서 3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습니다. 예. 그래서 용량을 80배 늘렸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게 밝혀진 거죠. 또다시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시민들한테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2시간 이후에나 접촉이 됐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서 이게 지진이 우리 동네에도 난 건지 지진 났다고 하는데 어디가 났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비상 문자 있지 않습니까? 평소에 뭐 이렇게 더위 다 아는데 느닷없이 덥다고 문자 빽빽 오는 경우가 있어요. 소리도 아주 요란하게. 근데 정작 필요할 때는 어제도 무려 10분이나 늦게 문자가 온 지역도 있다고 하죠. 이 문자 이름이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. 네. 긴급해야 되는데 뒷북 지각 문자가 된 상황이라고 네. 보실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 타임. 10초 안에, 20초 안에, 1분 안에 이렇게 긴급하게 소식을 알려서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그 문자의 실효성이 발휘라는 것인데 모든 상황이 끝나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무용하죠. 보낼 필요도 없는 그렇죠. 문자를 10분 이후에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은 이 문자를 받아보고 이번에도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구나. 더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자,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지진 발생 10초 내에 전 국민에게 재난 발송 문자가 전해진다고 합니다. 왜 우리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? 일단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일단 기상청에서 지진 발생 소식을 국민안전처에 보냅니다. 안전처에 상황실을 보내면 또 상황실에서 이걸 또 판단하는 판단하고. 것이 아니라 지진 방재과라는 곳에서 어느 지역을 선점해서 보낼 것인지를 또 판단을 해서 이것을 또 상황실에 보내고 그럼 상황실이 또 통신사로 보내고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문자를 보내는 전송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0분, 9분, 8분이 걸리는 건데 예. 지역을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까?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자체부터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이렇게 그 절차를 거쳐서 보낼 것이 아니라 바로 기상청에서 문자 서비스를 신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보내는 것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예, 그러니까 그렇죠. 기상청에서 지진 났다. 이게 몇 진도가 어느 정도 4가 넘어간다.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바로 보내야지. 거기서 누구한테 결제받고 또 결제받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8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우리가 그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. 모든 걸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. 그럴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국가적인 시스템 어떻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약화시키고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난방재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다른 옆에 나라들의 어떤 방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따라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전히 한 번 연습이 있었는데도 두 번째 이렇게 4.5의 여진이 있었는데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국가기관이 더 불신, 믿지 못하겠다, 먹통이다,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그렇죠. 자, 지금 뭐 벌써 두 번째인데요. 그나마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뭐 지진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음에 정말 지진이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